11시 김광일 쇼 이어서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딸 아빠 찬스 논란. 이재명 민주당 청와대 지지율 휘청. 이재명 민주당 청와대, 정확하게 청와대는 지지율을 묻지 않죠. 문재인이죠. 말을 똑바로 하면은. 네. 이재명 민주당 문재인 트리플 다운 지지율이 휘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대통령 딸 아빠 찬스 논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자식이 둘 있죠. 아들 하나 딸 하나. 근데 아들은 문준용, 미디어 아트를 한다는 이제 예술가죠. 문준용은 잊을만 하면 뉴스를 타고 주로 이 공공기관에서 예술 지원금을 받아내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선수.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헐벗고 가난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공기금에서 나가는 그 지원금을, 아니 명색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받았으면 되겠냐,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문준용 씨는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뭐 적법한 절차를 다 밟았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왔는데, 어찌 되었건 문준용이라는 그 미디어 아티스트는 거기에 있구나, 국내에 있구나 이랬었는데, 그동안 문다혜 이 대통령 딸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뭘 하면서 사는지 참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였습니다. 어디 있지? 1983년생, 올해 38살 문다혜. 아이도 하나 있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서모 씨,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 제트라고 하는 이스타 항공 이상직 그 의원,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죠. 거기하고 이제 그 무슨 뒷배를 봐줘서 태국에 갔다 이제 그랬었는데요. 알고 보니 작년 말부터, 오늘이 11월 9일이니까 거의 1년 동안 문다혜 씨가 청와대에 살고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청와대, 아이도 함께 살고 있었겠지요. 38살 된 엄마가 이제 청와대에 살면 아이가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엄마 따라가겠지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그다음 문다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손주,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는 셈인데, 사위가 되는 이 서모 씨는 청와대에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가 지금 이 시각까지는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다혜 씨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부산 외고를 다녔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취재가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자퇴를 했다고 그래요. 모종의 이유로 자퇴를 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부산 외고에서 일본어과를 다녔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전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대학을 다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쿠시칸대, 그 한자로 쓰면은요 국사관이라고 쓰는 대학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고쿠시칸 대학은 일본에서 대동아 제국의 그 맥을 이어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뭐 그런 게 좀 희박해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되었건 고쿠시칸 대학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도 일본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일본의 극우 세력도 거기 일부 포함이 돼 있는 뭐 이런 쪽의 대학을 대개 저희는 고쿠시칸 대학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좌파 진영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이
일본에 가서는 정반대 오른쪽에 있는 고쿠시칸 대학을 다녔다. 이제 이래서 한동안 또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는 문다혜 씨가 도대체 어디 있지? 일절 소리가 안 들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의 상식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그 자식들,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무튼 자식들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도 아빠가 대통령이 되면 얼른 짐을 다 챙겨서 귀국하겠어요. 보통 상식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친자식이 외국에 살고 있으면 태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뭐 일본이 됐든 어디 같은 필리핀이 됐든 그 나라에 관계없이 대통령의 자식은 반쯤 거의 공인입니다. 공인. 어떤 대한민국에 유해를 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타겟으로 삼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의 친가족들입니다. 직계가족. 따라서 당연히 거기는 경호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경호는 뭐 민간 기업이 돈 내서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경호 인력을 투입을 해서 경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호비가 몇 곱절 더 들 수밖에 없는 그 대통령 가족의 해외 체류보다는 국내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린 보통 상식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정치판이라고 해서 다른 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상식에 준하여 모든 게 처리가 돼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이튿날 청와대에 바로 들어갔지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권 인수위원회 2달 동안 꾸리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튿날 5월 10일 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청와대 살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쯤 지난 2018년 7월 달이었을 겁니다. 2018년 7월이 맞을 겁니다. 아니, 문다혜 일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가는 겁니다. 멀쩡하던 대통령 따님 일가족이 태국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민은 아니죠. 이주. 처음에는 이민 갔나 막 그랬었습니다. 잘 모르니까. 일가족이 다 가면은 뭐 이민 갔나? 뭐 이렇게 쑥덕쑥덕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그동안 뭐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부동산 거래도요, 제가 어딘지 압니다. 여기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그 연립주택, 제 이름도 압니다. C로 시작되는 연립주택이에요. 이제 거기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재인 그 당 대표 부부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아파트 자체는 사위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 아파트를 갑자기 사위 명의로 돼 있던 걸 연립주택입니다. 딸 이름으로 아파트라고 해도 좋을 만큼입니다. 사실 말이 연립주택이지. 그걸 딸 이름으로 증여를 받습니다. 그랬다가 딸이 그걸 팝니다. 참 이런 것도 우리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집을 사위 이름으로 하되 문재인 대통령이 사준 집인 건지 아니면 뭐 무슨 개인 사정이 있길래 남편 이름으로 돼 있던 걸 아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한 뒤에 2달 만에 그 집을 팝니다. 남편 이름으로 그냥 팔아도 될 것을 왜 아내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한 다음에 팔았는지. 이제 그리고 일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가는 겁니다. 그 뒤로 사실은 저희가 자세한 소식을 몰랐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청와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작년 말 그 어느 시점에 태국에서 귀국을 했다. 사위 서모 씨는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제가 명칭을 쓰겠습니다. 사위 서모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 3개월을 근무했다는가 뭐 몇 개월을 근무를 했는데 아무튼 이 서울에 있는 이상직 의원이 엄청나게 뒷배를 봐줘서 항공에 대해서는 히읗자도 모르는 이 서모 씨가 그 항공사에 취직을 해서 일본에서
일본인이 같이 근무를 해가지고 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항공에 대해서는 히읗도 모르고 영어에 대해서는 이응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서 아주 고위직 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꽤 많은 봉급을 보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사위는 어디 갔지? 참 궁금합니다. 왜 딸 얘기만 계속 나오는지. 작년 말부터 이제 이 딸 문다혜 씨는 이제 직업이 요가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내 딸아이는 요가 강사, 직업이 요가 강사라고. 와, 문재인 대통령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외국에 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던가. 인도가 요가의 나라 아닙니까? 인도에 가고 그 모임에서 그랬던가 봐요. 우리 딸도 요가 강사입니다. 근데 작년 말만 해도 문다혜 씨가 요가에 관련된 뭐 기사를 이렇게 SNS에 쓰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영등포구에 있는 양평동에 또 주택을 뭐 7억 6천만 원에 샀다가 또 올해 2월에 9억 원에 팔아서 1억 4천만 원 시세 차익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과 문다혜 씨한테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대 미스터리다,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다혜 가족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딸은 공인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딸, 38살 된 대통령의 딸 공인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을 듣고 싶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문 대통령의 따님인 문다혜 씨는 공인입니까? 완전한 사인입니까?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허은아 의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올해 38살인 집을 2번이나 사고 팔았던, 그래서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의 엄마인 그 딸이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문다혜 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독립 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습니다.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 생계가 가능한 대통령의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합니다. 답해야 합니다. 제 의견도 같습니다.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에 재산을 신고해야 됩니다. 재산 변동사항을. 그런데 딸은 독립생계다, 별도의 경제체다, 경제 독립체다. 그래서 재산 신고 고지를 거부했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 들어와 살면 안 되죠. 왜? 청와대에 쓰는 물값, 청와대에 쓰는 전기값, 청와대에서 먹는 밥값, 이런 거는 다 공직을 수행하는 대통령 부부가 쓰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쓰는 전기세 문재인 대통령 개인 봉급에서 냅니까? 청와대에 들어오는 손님들 거기서 밥을 내고 뭐 마시고 하고 가면은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개인 봉급으로 다 계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청와대 내부는 공공 재산에 속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복심이라는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습니까?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말도 맞지요. 윤건영 의원님 그 말 맞습니다. 저희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신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님하고 자식이 함께 산다는데 치사하게 그걸 다 트집을 잡냐. 당연하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은퇴하고 자기 돈으로 집 관리비 다 내는 그런 곳에 사저지어서 산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청와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사실상 문다혜 씨가 청와대에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도 참 대답이 누추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을 먼저 들먹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그랬는데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대통령 경호법에는 대통령 자녀의 청와대 거주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청와대 관계자는 이게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뭔가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지금부터 꺼내놓고 하나씩 살펴볼까요? 대통령 경호법에 그 대통령 따님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디 한 구절에도 쓰여 있는지. 대통령 경호법에는 대통령 직계 자식들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 안에 들어와서 있을 수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따님 문다혜 씨에 관해서 되도록이면 대통령 가족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관계자 이렇게 익명으로 한 줄씩 흘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 자신이 소탈하게 국민들 앞에 딸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가 데리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